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돈입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뭐냐? PDT 코인, 여러분 잘 아시는 요새 이제 세관에 관심을 많이 좀 모으고 있죠. 이 PDT 코인, 네이버랑 카카오가 합쳐졌다.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에 출범을 하게 된다. 뭐 발표통이 이미 나왔지만 스왑비율도 이미 정했고요. 지금은 그 진행 과정 속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 네이버랑 카카오 이 두 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어찌 보면은 PDD 코인은 다른 어떤 코인 재단들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사업 방향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왜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있지 않냐, 든든하게 카카오가 있지 않냐, 이 기존의 어떤 플랫폼들이 있다. 웹 2.0에 이 플랫폼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웹3, 블록체인 요 부분을 얹히겠다라는 부분이죠. 이미 차려놨어. 밥상을 차려놨다. 이 밥상에 여기다 어쨌든 간에 숟가락을 잘 얹어서 퍼 먹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어떤 좋은 조건이 어딨냐, 어찌 보면은.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맨 땅에 헤딩부터, 맨 땅에, 얼어붙은 그, 딱딱한 땅을, 삽으로 일일이 파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많이 없죠. 네, 이 통합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플랫폼들이 운영 중인 플랫폼들이 있다. 여기에 이 유저들을 관건은 이거죠. 이 유저들, 이 많은 유저들을 이 블록체인 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 뭐 이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연결시키는, 연동시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숙제거리가 남은 셈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됩니다. 기존에 그 양재단, 네이버는 빈시아, 뭐 카카오는 클레이턴, 클레이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이렇게 만족스럽게 100%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뭐 약속 이행이나 측면이나 혹은 코인의 어떤 가치 제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만족스럽게 진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두 재단이 어떤 처음에는 명성이나 어떤 이슈거리가 됐었죠. 네이버 코인이야. 그 다음에 카카오 코인이야.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동안의 행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근데 요 통합의 과정 속에서도 반대 의견이 심했죠. 불협화음이 있었다. 통합 왜 하냐? 따로 가야지. 두 재단이 합친다는 게 뭐냐 하면서 반대 의견도 많았죠. 그런데 두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뭐 보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상안도 나오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지게 됐어요. 그러니만큼 반대견도 있었고 그러니만큼 잘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유저들이 각 재단의 유저들이 우리가 반대했는데 통합을 시켰어. 그래 어찌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어떤 생각들이 강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미흡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재단 관계자분들 뭐 열심히 하시고, 요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죠, 분명히. 근데 새롭게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만큼,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반응들에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물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우물 안에 그동안에 뭐 토종 대표 코인, 토종 대표 코인, 클레이튼, 핀시아 뭐라고 하지만 두 개가 합쳐졌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국내에서 머문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우물에서 벗어나 바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야. 이제는 통합하고 나서도 국내 서비스, 국내 유저들 대상으로 어떤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온다. 중점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욕 바가지를 먹을 겁니다. 이제는 아시아 넘버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시아 넘버원. 규모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미 지붕은 깔아줬잖아. 지붕을 얹혀줬어. 비바람 이런 거 다 막아주잖아요. 땅 파지 않아도 돼. 그런 측면에서 숟가락을 얹는 어떤 그런 셈으로 나온 어떤 통합재단을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로 못 간다. 글로벌의 어떤 행보. 예를 들면, 뭐 저기 위에 있는 리플이나 이더리움 수준의 인지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뭐 아발란치, 에? 폴리곤 예를 들면 그 정도의 레벨급까지는 그래도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죠. 그렇게 가야 되고 이제 뭐 아시아에 머물 어떤 그런 몸짓은 아니다. 집이 너무 작아. 아시아는 이제 우물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 어떤 행보 해야 되고 유저들은 그렇게 하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지켜볼 거고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이런 면들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좀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만 모습을 보일 것인지 PDD 코인이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이제 많으시니까 이런 모습들이 바뀝니다. 이제 불과 3개월 남았죠. 왜냐하면은 PDD 코인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수업돼서 들어오는 것이 뭐다? 2분기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니 2분기면은 최대로 취봤죠. 뭐 6월이잖아요. 6월이면 지금 3월 말이니까 이제 거의 뭐 3개월 정도 남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럼 3개월 후딱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우선 우리의 기대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 그래, 아시아 넘버원 메인넷 표방 그래 됐다고 치자 이거죠. 자, 이거죠. 기대하는 부분은 카카오 우리나라 석권했잖아요. 메신저 시장. 카카오톡이 100%지 뭐. 그 다음에 라인 모바일은 이제 네이버 자회사, 일본 회사 라인인데 일본 그 메신저 시장을 석권했죠. 그리고 동남아 시장도 석권했습니다. 라인이 약간 좀 글로벌, 카카오보다는 글로벌이죠. 네이버랑 카카오 메신저 기반 웹3 자산 승계 및 연동, 이게 뭐냐면 카카오 라인 요 메신저라는 것은 웹 2.0이라고 친다면 거기다 블록체인 웹 3.0 인데 그 웹 2.0의 그런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상에 얹히겠다. 그 자산을 그대로 승계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엮이겠다, 연동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죠. 이걸 왜 하냐? 이유는 요거죠. 아시아 최대 2억 5천 명 잠재적 사용자 활용이라고 했는데 2.5억 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겠다? 당연히 메신저 카카오톡, 일본의 카카오톡인 라인 그 유저 수들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웹2에 머물고 있다 이거죠. 그 플랫폼상에 카톡질이라고 해야 되나? 카톡 사용하고 라인 사용하고 이런 어떤 단순한 메신저 이용자들 이런 부분들을 웹3 블록체인상에 들어오게 하겠다, 유인하겠다.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2.5억 명이나 이미 있어. 플랫폼 자체에 2.5억 명이 이미 있는 거야. 이용자가. 그 2.5억 명 중에 몇 프로냐 이거죠. 몇 프로를 이 통합재단이 블록체인 서비스로 유인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다 이거죠. 2.5억 명에 예를 들면 30%가 돼도 대박인 거죠. 이 30% 정도가 이 통합재단 메인넷에 들어오게 된다. 뭐 지갑이든 뭐든 단순하게 들어오게 된다. 일본 부분들이 뭐 장난 아니죠. 이게 바로 어찌 보면 힘이죠. 얼마만큼 최대한 어느 정도 끌어들일 것인가. 이거 잘해야 되는 부분이죠. 잘 유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야. 이 통합재단이. 왜냐? 이미 밥상은 차려준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어찌 보면은 다 차려준 밥상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네이버, 라인, 카카오톡, 거기 플랫폼 내 이용자들, 거기에 웹3 서비스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게 하는 버튼을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그 버튼을 누르게 하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잖아. 거기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웹3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부분들, 하나라도 이용하게 하는 부분들, 이러거든. 이걸 해내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재단 관계자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좀 지켜보고 뭐 지켜보는 수준에 뭐 머무는 거 아시죠? 뭐 응원도 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뭐 지원도 해야 되겠죠. 뭐 그리고 이렇게 장식이 됐을 때 뭐 국내 유저분들은 아무래도 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유저만 또 그냥 돌림 한다. 그럼 또 욕먹는 겁니다. 글로벌로 가야죠. 해외 어떤 유저들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죠. 뭐 처음에는 동남아 시장부터 아마 이제 집중 공략을 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요, 2024년 PDT 로드맵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다. 3개월 뒤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이 기관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 이 배경은 그 비트코인 ETF 시장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미 넘어왔다. 제도권으로 안착이 됐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 금융사들이 뛰어들어서 요 파생상품을 만든다 이거죠. 코인에 대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관 수요. 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금융사, 뭐 자산운용사 이렇게 포함되고요. 그 수요처거든, 수요처. 결국에는 코인의 승패는 수요처가 다양하고 수요처가 강력한가라는 부분에서 이런 어떤 파생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금융사들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연계가 될 때, 연계가 될 때 그만큼 수요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뀔 내용들. 대규모 탈중앙금융 인프라 강화 및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 런칭. 뭐 디파이는 뭐 이미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이걸 강화시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제 새롭게 나온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뭐 USDT, USDC가 아니라 자체 통합재단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1대1로 뭐 배깅된 그런 코인,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발행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뭐 우리가 하잖아요. 뭐 수합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여러 가지 수합상들이 아마 상품들이 출시가 될 것이다. 이게 곧 뭐다? 디파이 상품입니다. 이거죠. 디파이. 디파이 시장만 먹어도 끝난 거야. 응? 이 PDT가 디파이 시장만 제대로 활용해도 끝난 거야. 2.5명 거기에서 10%만 따와서 사람들이 디파이 시장에 들어간다. 그래도 게임,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죠. 장난 아닌 거다. 이 디파이만 잘해도 코인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생태계 확대라는 측면에서 쓰고 장난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디파이 강화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출시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강화는 우리가 이제 지켜보기가 좀 애매하죠. 아무래도 뭐 이제 쭉 기본적으로 나올 거지만 그거 가지고 뭐 성패를 논할 수는 없고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적용이 되는지 그런 측면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할 점이 뭐냐, 뭐 시류를 많이 반영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 좋은 점이라 볼 수 있죠. 미래 먹거리, 뭐 AI잖아요. AI 기술 적용 웹3 서비스 신사업 추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AI, 요새 핫한 AI.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미 이것도 아까 제가 이제 차려진 밥상이라고 했잖아요. 네이버랑 카카오랑 이미 하고 있어. 뭐를요? AI 서비스를 운영 중이야. AI 서비스를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여기다가 연동을 시켜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연동을 시켜도 되는 부분이잖아. 기술력은 있으니까. 그것을 따온다 이거죠. 블록체인상에 얹은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맨 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활용하는 측면. 이런 부분이죠. 어찌 보면 상품 판매, 이제는. 기술 개발 끝났으니 상품 판매. 잘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봤을 때는 영업질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영업 활동을 잘해야 된다. 잘 갖춰서. 뭐, 이런 내용. 남들 재단에서 AI 한다 그러면 이제 의심부터 하겠지만, 이 PDT 코인 같은 경우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그런, 합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AI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웹2, 자, 협력사와의 대규모 웹3 기술 융합 프로젝트. 그러니까 웹2,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 현재 나온 것들, 기존의 어떤 플랫폼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웹2지, 뭐 어찌 보면은. 온라인상에 다 웹2잖아요. 그 서비스와 그 다음에 요 PDT 블록체인을 연결시키다 외부, 뭐 어떤 그런 업체들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협력사라고 했지만, 뭐 이제 얹히면 협력사가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측면, 생태계 확대 측면에서 그런 모습을 좀 수요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어떤 그런 소식들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죠. 3개월 후에. 뭐 어떤 플랫폼에 PDT 코인이 쓰인다. PDT 코인으로 들어왔다. 어떤 DL이 뭐 이런 어떤 소식들이 아마 들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 아시아 최고 수준의 게임사. 게임. 강하잖아요. 네이버도 게임, 카카오도 게임, 게임 부분 또 이제 간과할 수가 없죠. 이 게임, 왜 최고 수준의 게임사, 글로벌 IP 프로젝트 온보딩, 뭐 게임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네카 코인과 합쳐진다면 뭐 일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위믹스, 예, 위믹스 뭐 예전에 뭐 상패도 되고 했다가 요새 계속 다시 뜨고 있죠. 예, 상패에다가 재입성했다 이거죠. 1년 뒤에 재입성을 하고 나서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위믹스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신작 게임들, 뭐 동남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잖아요. P2E 게임이 돈 버는 게임, 코인 버는 게임 불법이니까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아시아 최고 수준의 게임스라고 한 거 보니까 시장 자체도 처음에는 아시아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뭐 P2E 게임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이 플랫폼 상에 네카오, 이 PDT, 이 플랫폼 네트워크 상에 얹히지 않겠냐.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가야 돼. 본인은 게임을 어떤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을 우리 PDT 메인넷에 얹히겠다 이거죠. 그 PDT 코인을 뭐 게임을 통해서 채굴할 수 있고 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PDT 로드맵.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이라는 내용이 많죠. 처음엔 이제 아시아, 왜냐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네이버, 카카오는 좀 그렇고 네이버 쪽에서 메신저, 라인, 거기에 어떤 기반층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여기에 신규 홀더, 개발자, 협력사, 커뮤니티 육성. 그러니까 우선 다지겠다 이거죠. 메신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닦여진 그 네트워크망을 이런 어떤 개발자나 협력사 이런 것을 이제 모으겠다 이런 측면 같은데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DT 그럼 3개월 뒤에 새로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앞선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로드맵 부분이고 좀 굵직굵직하게 큰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 그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 뭐가 된 것이냐, 뭐가 있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클레이랑 피니시아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클레이 1 이게 바로 1 PDT가 되는 거죠. 1 클레이가 1 PDT 그 다음에 1 PDT나 1 클레이가 148 피니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피니시아 가격이 높잖아요. 그만큼 피니시아 한 개가 148개의 클레이튼 코인을 갖게 되는 거, PDT 코인을 갖게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 요거에 대한 이슈가 뭐 없겠죠. 제 예상에는 이미 스왑 비율을 이제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눈치 작전 조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놈이 지금 뭐 스왑되는 그 시점 직전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48이라고 이제 정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출범 당시에 픽스된 그때 그 전에 어떤 일정 기간의 가격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가격을 때려서 계산을 해서 이게 스왑 비율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그 클레이튼이 좀 많이 올랐죠. 그 사이에. 그래서 스왑 비율대로 하면 어느 쪽은 분명히 좀 이득을 보는 셈이다. 그래서 공격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모이는데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스왑 비율이 혹시나 개정이 되나 어떤 뭐 언론상의 어떤 그런 기사에서 재단 대표가 예,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좀 더 효율적으로 148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비췄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이제 픽스된 마당에 나중에 또 이제 바꾸면은 그동안에 요거에 더 민감하게 거래할 때 반응하시고 액션을 취하시는 분들 요 분들이 또 되레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148에 기준해서 지금껏 왔다 갔다 했는데 어찌 보면 만약에 재단에서 또 바꾼다. 개정안이 나온다. 148이 아니라 예를 130이다. 뭐 170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개정안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나온다면 어찌 보면 또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148 정해진 대로 가면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에 의해서 아마 맞춰지게 되지 않을까 직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인위적으로 들어오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굳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안 하겠죠. 설마 또 개정하면은 또 말이 많이 날 텐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피해를 보는데 분명히. 자, 그 다음에 PDT의 새로운 모습, 아까 스왑 비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소각이라는 측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피니시아 코인이랑 클레이튼 코인 있잖아요.
그래서 수압 비율에서 뭐가 나온다? PDT 코인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총량이 있겠죠. PDT 코인의 총량이 분명히 있겠죠. 이 총량 중에 24%가 소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어찌 보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클레이튼 코인의 24%, 피니시아 코인의 24%,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단순 계산한 겁니다. 24%가 소각된다. 이런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거죠. 그만큼 코인의 가치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로, 리저브, 토코노믹스 시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리저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증거금, 그러니까 보유금, 예비, 그러니까 어떤 불시에, 그러니까 재단에서 리저브라는 게 뭐냐면은 재단에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디 쓸지 모르겠는데 딱히 정한 건 아니야. 리저브라는 게 보유량인데 이게 딱히 정한 건 아니야. 이걸 어디 쓰겠다? 뭐 예를 들면 홍보 비용, 개발 비용, 예를 들면 뭐 마케팅 비용, 뭐 여러 가지 뭐 어드바이저부터 해가지고 토크노믹스를 보면은 이렇게 분할이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리저브라는 것은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쓸 일이 있을 때 활용차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지갑 속에 있는 어떤 코인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데 제로 리저브래요. 그 얘기는 뭐다? 이걸 왜 없앴을까요? 그러니까 재단이 투명성을 이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죠. 이게 만약 리저브가 예를 들어 한 10% 있다. 그러면 재단이 뭐 임의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재단의 어떤 결정으로 여기에 쓰이기도 하고 저기에 쓰이기도 하고 이게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부분, 요거에 대한 투명성도 사람들이 좀 민감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풀리는 어떤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리저브 양에 대해서 없애겠다. 제로 리저브라는 것은 뭐다? 다 이제 이 파이에서, 그래서 뭐 요만큼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기 10%, 여기 30%, 여기 40%, 여기 뭐 50%,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들어맞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여기는 그냥 임의로 아직은 몰라요. 리저브 코인. 뭐 이런 부분을 없애겠다 이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거죠. 쓰일 곳에 딱딱딱딱 예산 배분 뭐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로 리저브 토크노믹스를 시행한다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요 파이 내에서 쓰이는 어떤 물량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하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 측면은 좋죠. 왜냐하면 리저브 분량이 많을수록 좀 불투명하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또 그런 경우가 많고요.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모습. 양재단의 인플레이션 비율, 이게 나왔죠? 인플레이션 비율. 이게 뭐냐면,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100억 개가 발행됐나요?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났나? 110억 개, 제가 알기로는 110억 개, 한 10억 개 정도 뭐 이제 인플레이션. 코인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시장에 풀리는 양이 기존의 발행량에 그렇게 딱 정해진다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시장에 풀리는 양이 이제 있었는데 피니시아도 그렇고 클레이튼도 그렇고 있었는데 그 양이 아무래도 이제 그 가치 제고 토큰 가격의 가치 제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풀리니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향 조정을 한다. 얼마로? 5.2%로 정하겠다. PDT 코인을 의미합니다. PDT 코인, 기존의 코인이 아니라 PDT 코인이 출범하고 나서 이 PDT 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이 5.2%다. 이런 의미입니다. 5.2%. 뭐 이렇게 뭐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많다고, 뭐 적다고도 할 수도 없고 5.2% 정도. 뭐 많이 생각했겠죠. 요 정도는 풀리겠다 이거죠. 매년 5.2% 정도는 시장에 더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레이어 3 소각 모델. 아까 전에 이제 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4% PDT 코인 나오고 나서 소각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3 소각 모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 언급은 안 됐지만 레이어 3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PDT 코인이 나오고 기존에 이제 24% 처음에 나올 때 이제 소각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운영되고 있는 코인의 어떤 소각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소각 어떤 그런 모델도 만들어서 여기에 블랙홀 지갑으로 넣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좀 조절이 가능한 거죠. 인플레이션은 5점 몇 프로로 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완충 어떤 그런 역할로 소각 모델이 요 자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 두 개가 같이 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각 모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있으면 좋죠. 계속 5.3% 이제 계속 뭐 물량이 많아지는 것보다 이렇게 소각 모델이 있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더리움 가상 머신 뭐 EV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EVM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접착제 같은 거예요.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어떤 그런 뭐 크로스체인 크로스체인 코인을 체인을 연결할 때 EVM이라는 게 많이 쓰는데 그냥 접착제 같은 역할이다. 어떤 체인에 EVM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어떤 체인과 연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VM과 코스모스의 장점을 통합, 체인에 반영한다. 뭐, 요 내용, 통합 메인넷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코딩해서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 달랐잖아. 클레이튼 어떤 메인넷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그러니까 피니시아는 코스모스였죠. 피니시아, 코스모스, 거기 메인넷이 따로 운영이 됐잖아요. 근데 합쳐지게 합쳐지게 됐을 때 다시 새로운 메인넷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각각의 장점을 취합하겠다. 이런 측면 내용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고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수수료, 그 다음에 전송 속도, 뭐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코스모스를 모두로 호환하는 네트워크 환경 구축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뭐 잘 만들겠죠. 아무래도 전문가들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까지 발표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3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PTT 모습 이렇게 보시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각각 이제 발표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말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좀 일을 저질렀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을 저질렀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뭐냐 이거죠. 못하는 게 뭐냐. 유저수 엄청나잖아요. 유저수. 그리고 업비트 지금 3위야. 1일 거래량 전 글로벌 코인 거래소 중에 3위고 그 다음에 거래량 기준으로 3위에요. 거래량.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저 그 가상자산 이용자 분들께서 지금 전 세계 3위란 게 실은 3위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넓은 시장이다. 큰 시장이다 이거죠. 이런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토종 그런 블록체인 업체가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첫 번째 주자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코인들은 잘 안 보입니다. 첫 번째 건 우선 요 네카 코인, PDT 코인 요 놈이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얘가 치고 올라가 줘야 돼. 그동안에 우리가 루나, 테라, 뭐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어두운 이미지를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욕을 쌍으로 먹고 있잖아요. 건동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재단 대표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뭐 우리나라로 오냐, 미국으로 보냈냐, 지금 그런 상황이고 계속 이슈화가 계속되고 있잖아. 걔 나올 때마다 짜증나죠.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어떤 외국인들도 다, 코리안 뭐 이러면서 인식이 안 좋잖아요. 좀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좋은 코인이 요 PDT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그 뒤에 이제 후발주자들도 이 PDT가 잘 되는 모습 보고 좀 같은 행보를 좀 진행하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2회, 제3회 그런 어떤 글로벌 코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만하잖아요. 나올 만하다. 우리 규모로 봤을 때 안 나오는 게 왜 이상한 거다. 언제까지 너매놓은 코인을 사고 있냐 이거죠. 글로벌 코인을 사고 있냐. 물론 뭐 웨스트리니까 뭐 그런 부분은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토종 우리 한국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그런 코인이 좀 나오면 어떨까. 주도적인 어떤 코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